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 분위기를 봤는데 좀 걱정이 많았는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설 연휴 이후에 좀 시장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네. 미국의 구체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의 투심이 좀 얼어붙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국내 내부적인 요인에서도 최근에 뭐 기아차와 또 그리고 애플카의 어떤 협력 무산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장 자체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중심의 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었고요. 투신 자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또 그리고 주식 예탁 자금도 지금 뭐 72억에서 또 62억까지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심이 조금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중국에서 일단 히토류 관련된 이제 수출 중단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도 일단 히토류 의존도를 조사라고 지금 방침을 밝혔다고 이제 CNBC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장중에 이제 그 보도를 통해서 시장 자체가 좀 크게 좀 출렁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일시적인 하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사국인 중국 또한 지금 시장이 살짝 조정이 나오다가 안정적인 흐름 나와주고 있고 마이너스 0.37 또 약보합권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최근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작용됐던 것 같고요. 장중에 뭐 2%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지만 우리 국내 증시도 서서히 좀 안정을 찾고 있고 또 특히 주말을 앞둔 또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락폭이 좀 컸었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안정을 좀 찾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3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3월 또 상패 시즌, 감사보고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시장의 방향을 보지 마시고요. 종목별로 확실하게 집중을 해서 또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달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개별주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연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또 어제 짚어봤던 종목들 리뷰를 들어가 볼게요. 게임주 관련해서 M게임을 들고 와주셨는데 지금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여다볼게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전일 소개해드렸던 두 종목이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재도 네. 강보합권 내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6,98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N게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3월달 또 감사보고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장성이 크지만요. N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열혈 광고를 바탕으로 연간 90억 이상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신작인 모바일 신작인 진 열혈 광고도 대만 출시 이후에 올해 여름에 그리고 태국과 베트남에도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2018년부터 가상화폐 사업도 진출했기 때문에 또 숨겨진 가상화폐 또 관련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7,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500원 라인대 잡으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손절 라인대를 6,3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요. 6,500원 부근대에서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한 만큼 분할 매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5G 관련해서 에이스테크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또한 1%대로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웬만한 종목들이 3, 4% 가까이 다 하락이 나왔었는데 에이스테크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1.27%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전이 우리가 매수한 기준에서 한 3% 이상의 수익이 찍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5G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G 장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테나와 필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KMW와 에이스테크가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5G 인프라 구축이 시작됐을 때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5G 관련 종목들이 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올해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6,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29,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21,000원 말씀드렸는데요. 22,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짚어봤던 종목 두 가지 꼼꼼하게 다시 리뷰해봤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섹터를 바로 열어볼 텐데요. 어떤 섹터 들고 오셨어요? 네.
제가 지금 종목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또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을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았을 때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모멘텀 부자 섹터입니다. 네, 모멘텀 부자 네. 섹터 참 오랜만에 들고 와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사실 들고 오시는 종목마다 좀 네. 모멘텀이 빵빵하긴 한데 얼마나 빵빵하길래 이 부자란 단어를 붙였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호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모멘텀이 네. 부자여도 좀 비보호다라고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전에 모멘텀 부자 시리즈로 명문지역도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네. 5번 소개해드렸는데 4번 다 막 20%에서 50%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네. 지금은 명문제약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살짝 힘을 못 내고 있지만은 모멘텀 부자 지금 현 시점에서 왜 비보호로 말씀드렸냐면요. 모멘텀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때 시장에 맞지가 않고 또 그리고 3월 달에 우리가 상패 시즌을 앞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까지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모멘텀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강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튼실하고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 부합되고 그리고 거기에 실적까지 부합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시장이 하락이 멈추고 안정권을 찾았을 때 시장이 강하게 V자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빠른 속도로 또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멘텀 부자 비보호 주셨고요. 네. 그럼 이 부자 시리즈 내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스코넥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스코넥을 오늘 모멘텀 부자 시리즈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대장주로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3% 정도 밀리고 있고요. 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에스코넥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에스코넥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에스코넥은 금속 가공 부품 전문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전자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 부품과 그리고 또 이제 VR 기기죠. 갤럭시 VR이라고 가상 현실 기기에도 금속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태블릿 PC라든지 그리고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부품 안에 금속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에스코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태블릿 PC 수요와 그리고 또 뭐 갤럭시 기어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또한 도모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폴더폰 힌지를 이제 공급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외장 힌지 부분에서는 KH바텍이 삼성전자의 외장 힌지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부품에 한 곳에 협력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 2곳 이상의 협력사를 두면서 어떤 가격 경쟁과 원활한 납품을 끌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KH바텍이 독점을 했고요. 에스코넥이 지난해 7월부터 외장 힌지 개발이 시작돼가지고 최근에 삼성전자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외장 힌지 생산에 들어가서 양산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납품이 시작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외장 힌지 납품이 시작이 되면은 실적 또한 올해 고성장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글로벌 폴더폰 시장 자체가 550만 대 규모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수혜 섹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윌비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올해 1월 달에 고용 지표가 IMF 이후에 22년 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뭐 정부뿐만 아니라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들이 일자리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일자리 정책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 근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인터넷 채용 사이트인 커리어넷의 지분을 76.8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 수혜주로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네 번째로 이제 숨겨져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쓰레기나 그리고 또 쓰레기 매립작이나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메탄을 활용해서요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생산하는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에스코넥이 가장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고 숨겨져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신사업으로 소변으로 각종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기, 의료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취약계층이 소변으로 직접 진단을 했을 때는 각종 질병들이 다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학 취약계층의 굉장히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가장 순기능이 작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신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레이더를 이용해서 근거리 감시 체계 분야에서 새롭게 진출했기 때문에 방위산업 부분에서는 어떤 순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도 새로운 사업에 진출했고 사업을 굉장히 다각하고 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외장 힌지를 올해부터 삼성전자에 납품하면서 올해 매출 턴 어라운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의 매출을 보고 실적주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이 실적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2021년도에 실적 턴 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첫 번째로 태블릿 PC라든지 그리고 폴더폰 그리고 또 일자리 관련해서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방위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거기에 실적까지 뒷받침된다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에스코넥을 가져왔습니다. 네, 모멘텀들 이렇게 짚어보니까 올해가 매출 성장의 원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에스코넥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외장 힌지 부품 이제 공급이 시작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었고 예전에 그때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가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라고 이제 밝혔을 때 그때도 한번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상승폭을 이미 다 반납을 해버렸고 지난번에 이제 외장 힌지 공급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도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을 우리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에스코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198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 박스권 부근의 저점 부근인 1980원을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는데 종가상 198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05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24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265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스코넥 다양한 모멘텀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 바로 열어볼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들고 나오셨나요? 네, 이 두 번째 섹터는요. 전일 아주 핫했던 섹터이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루시드 모터스 섹터입니다. 루시드 모터스 섹터. 네. 사실 어제 상한가 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맞습니다. 많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그래요, 비보호나 멈추자일 줄 알았는데 네.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제2의 테슬라라고 좀 지목되고 있는 루시드 모터스가 나스닥 우회 상장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뭐 세원이라든지 세원 셀러텍 관련 종목들이 전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은 다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1일 천하로 끝났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종목은 전일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테마성으로 너무 강하게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루시드 모터스 관련 종목들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오늘 이 섹터 내에서 어떤 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루시드 모터스의 실질적인 수혜주인데요. 근데 전일은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나라 MMD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라 M&D 참 오랜만에 달릴까 말까에서도 만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대장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 M&D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5%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12,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나라 M&D 같은 경우는요. 1999년도에 LG전자 생산기술센터에서 금융공장을 독립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팩 최대 공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루시드 모터스의 지난해 2월 달에 LG 화학이 이제 배터리 공급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한다라고 이제 공급 체결을 했습니다. 2023년도까지 루시드 에어 표준형 모델을 탑재되는 원통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면서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좀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렌탈 사업도 공동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이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나라 MMD의 같은 수혜도 직접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실질적인 루시드 모터스의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는 데가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배터리 팩을 최대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나라 MMD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주는 나라 MM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 여파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또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밀려주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나라 MMD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나라 MMD가 이때 9월 달에 저희가 네. 5차 목표가까지 세웠었던 종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가격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1,7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장기간의 박스권 라인대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는데 종가상 1,7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시고요. 11,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13,2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14,5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 M&D 이렇게 가격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니만큼 많은 분들 더 많은 대화 원하실 텐데 혹시 무료 방송이나 문자 서비스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오늘도 어김없이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거는 워렌 버핏도 말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부터는 확실한 종목들, 다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4시 기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샵 2034 문자 서비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